no. 동영상을 잘못 찍어서 다시 찍어야 돼. 지금 11시 반인데 2시간이 어디 갔지? 다시 좀 하자. 할 수 있어? 자, 볼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교재 순서랑은 약간 좀 다르게 진행하면서도 이제 좀 순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마풀 시너지 책 자체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순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일단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아까 극한 계산 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이런 거야.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리미트 x가 이렇게 갈 때 fx라는 함수가 있잖아. 얘가 그러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 크게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fx가 함수가, 이게 함수의 극한이니까.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묻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 극한은. 그러니까 특정 점에서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는 이따가 좀 공부하기로 하고, 어차피 이제 극한 개념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중요해. 교과서 표현이야. x는 a에서, 맞아? fx가 극한값이 존재하냐? 그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얘는 봐봐. 리미트 x가, 리미트는 사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서술형으로. 리미트 x가 특정점 a로 갈 때 함수 fx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본 거야. 이게 이제 기호적인 약속이야.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어떤 특정 값 알파에 가까워진다,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그럼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지, 극한이니까. 그렇다면 이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그러고, 걔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수렴한다는 얘기고, 수렴하지 않는 것은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렴한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수렴한다고 하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발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발산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진동, 이렇게 세 개.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건, 예를 들면 쉽게 그냥 x를 무한대로 보냈는데 뭐 x 세제곱 플러스 1 이런 3차 함수를 보면 이 그래프가 어차피 이렇게 샥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건데, 이제 지금 그래프는 못 그리겠지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x가 이게 커짐에 따라 함수 값은 계속 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러고, 발산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을 알 수 없다라는 거야.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x 같은 함수를 보면 얘는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계속 작아지잖아.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될 거고, 그런 예를 하나 보여준 거야. 그리고 이제 진동이라는 것은, 이건 약간 심한 개념인데 같이 알아두면 나중에 편해. 진동이라는 것은 유계 진동이 있고 확장형 진동이 있어. 이런 거야. 우리 유계 진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삼각함수 생각하면 돼.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될 건데, 그럼 얘는 봐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사인 x 같은 그래프를 보면 얘는 결국에 계속 커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갖겠지. 맞아? 그래서 어떤 값을 가질지 몰라.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얘가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0인지 2분의 1인지 알 수가 없지. 2분의 1 주사인지 몰라.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한 개, 유계, 한 개를 가지고 계속 값이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지 탕탕 튀고 있지, 위아래로. 그런 걸 우리가 진동이라고 그래. 왜 진동이면 발산하냐?
극한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확장형 진동은 어떤 게 있냐면, 확장형 진동은 뭐 그래프가 예를 들어 어떤 함수인데 얘가 탕 튈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무한대로 갈 때 계속 위아래로 컸다 작아졌다 컸다 작아졌다 그러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의 값을 알 수가 없지. 계속 커지긴 하는데 값이 탕탕 튀지. 그래서 얘는 확장형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 또 이런 것도 있어. 어떤 놈은, 어떤 함수 이렇게도 생긴 놈이 있지.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만 진동 형태지만 어때? 계속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는 상태지. 그럼 이런 건 얘는 발산한다고 해? 안 해? 안 해. 진동을 하지만 결국에 0에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진동할 수 없어.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어떤 특정 값을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동은 발산인데 왜 우리가 진동이 발산이라고 하냐면 탕탕 튀고 값이 이제 계속 어떤 특정 값을 이제 유지하면서 가는 게 유계 진동이야. 어떤 한계를 가지고. 근데 얘는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x를 무한대로 보는데. 하지만 이런 거지. 얘도 진동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수렴형 진동이야. 그러니까 진동이면 무조건 발산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우리 진동이라고 보진 않아. 이런 걸 뭐 대학교 수업에서 공부하면 되지만 고교 과정에서 그냥 얘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에 수렴한다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야, 진동이랑은. 그치? 그래서 진동에는 크게 이렇게 확장형 진동. 얘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커지는지 작은지 알 수 없고, 이렇게 위아래로 한계를 갖고 있는 건 유계 진동이고, 얘는 진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수렴하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왜 유계 진동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참고로 이건 하나 알아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계 진동 곱하기 무한소, 우리 아까 무한소 했지.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그리고 얘는 뭐 유계 진동이야. 그럼 이렇게 곱해진 극한꼴의 계산은 무조건 0에 수렴해. 얘는 참고로 좀 하나 알아두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문제 나오면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미적분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고 수2에서도 문과 애들도 꼭 알아둬야 돼. 유계 진동 곱하기 무한소꼴의 극한 계산은 굳이 계산 안 해도 0에 수렴한다는 걸 좀 암기해둘 필요는 있어. 오케이? 이건 나중에 심화 개념을 할 때 좀 얘기해 줄게. 유계 진동 곱하기 무한소는 0에 수렴한다는 것까지도 알아두면 되고, 그럼 이제 극한의 수렴과 발산을 빨리 지금 개념을 잡았지.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자 시간을 좀 보면서 적을게. 7분 55초니까 괜찮아. 좀 더 해도 되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더 기본기만 더 쌓아가지고 개념 수업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것 같아서 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한 번씩 배운 애들 많으니까 얘기할 거고, 처음 배운 애들은 계속 돌려보고 수업을 너무 쉽게만 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야 이거 뭐 날라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x는 a라는 점에서 y는 fx가 알파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알파에 수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에 수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함수가, 이게 중요해. 자극한, 우극한이 달라질 수 있어.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가 달라져 있는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러한 함수가 있어. 여기 연결돼 있지. 요 점이 x는 a야. 근데 요 함수가 y는 fx인데 얘가 a, b를 지나.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 이렇게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이 존재하려면 리미트 x가 a에서의 마이너스가 뭐냐면 얘는 a에서의 자극한, a의 왼쪽에서 다가올 때 fx의 극한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b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b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플러스 fx의 극한 값도 마찬가지로 a에서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a에 한없이 다가가게 되면 걔도 마찬가지로 이 b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b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극한이라고 불러.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같을 때 우리는 함수 fx는 x는 a라는 점에서 알파에 수렴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어떤 놈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수렴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자극칸이 존재할 거고 우극칸이 존재할 거고 그것이 같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기본기야. 오케이? 근데 그럼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어떤 함수가 뿅 이렇게 있어. 여기가 x는 a. 요거는 여기가 a, b고 얘가 y, fx인데 생각을 해봐. 요 점에서 함수값이 지금 없는 상태지. 함수값은 없어요. 근데 물어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극칸을 구해보면 극한이라는 건 어떤 점에 가까워지는 상태라고 그랬어. 그 점에 닿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봐봐. A에서 자극 쭉 다가가면 결국에 이 B라는 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B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극한.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은 fx 하면 얘는 A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결국 이 B라는 점에 가까워질 수 있고 맞아? 그럼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다른 거 비교할 거 없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그러면 함수 fx는 x는 a라는 점에서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b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선생님 함수값이 없어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네요. 맞아? 그래서 함수값의 존재 여부는 극한값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만약에 함수값이 여기 있어. 그래도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함수값이 있건 없건 함수값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있겠지. 맞아? 그래서 함수값이 없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개념으로 알아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시간 좀 보면서 보자. 11분 정도 됐으니까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유형 1번을 우리가 이제 풀 수 있게 됐는데 그 유형 1번, 2번 이렇게 너무 이제 마프시면 지금 유형이 너무 나눠져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할 거야. 유형 1번은 문제를 볼 건데 내가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의 극한값을 유관으로 확인하는 문제고 얘는 평가원 시험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거고 보통은 3점짜리 또는 2점짜리 점수 주는 문제로 출제가 꼭 돼. 물론 평가원에 나오고 내신에도 나오는 유형이야.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고 얘는 한두 개 정도만 선생님이 연습해주면 한 개 정도만 연습하면 너희들이 풀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가 못 풀 것 같은 걸 좀 짚어주면서 넘어갈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요거 얘기하고 넘어갈게. 어떤 점 x는 a에서 어떤 함수가 알파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특정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럼 그 극한값을 구할 때 x는 a에서 fx가 알파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 점에서의 자극한과 그 점에서의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것이 같을 때 우리는 함수 fx가 x는 a라는 점에서 알파에 수렴한다고 얘기해.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봐. 극한 문제를 풀 때 있어서는 딱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돼. 첫 번째가 그래프를 보고 자극한, 우극한, 그리고 극한값을 존재하는지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극한의 판별, 극한이 존재하는지 존재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럼 극한 존재 조건은 어떻게 푼다? 리미트 x가 a에서의 자극한 fx랑 리미트 x가 a에서의 우극한 fx가 같아.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에서 fx의 극한값은 자극한 우극한이 같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극한의 존재 조건과 그래프를 가지고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를 하나 정도를 연습해 봅시다. 지금 13분이니까 충분해.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계속 시간을 체크할 거고 일부러 카메라를 앞으로 당겨놨어. 그러니까 글씨를 잘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칠판 다 못 쓰는데 여기 딱 선 그어놨지. 여기서만 계속 지워나가면서 좀 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기본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야. 가볼게. 자, 1번 하나 풀어볼게. 1번 풀고 5번까지는 얘네가 5번이 아니라 1번 하나 풀면 얘네가 충분히 12번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2번까지는 자동적으로 숙제라 유형별로 하나만 풀어줄게. 문제수가 많아서 숙제는 조금 많이 나갈 거야 선생님. 얘네 공부해야 되니까 y, x 놓고 그림을 그려야 돼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걸 딱 그려야 돼. 이런 거는 좀 쉽긴 쉬운데. 네?
처음이니까 좀 해보자. 아이씨, 그림자 C구나. 잘못 그렸어. 여기잖아. 이렇게 있고 얘가 3이야. 얘가 y는 x네. 자, 한번 대답을 해보자. f1은 3이다. 그럼 f1은 3이다.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1일 때 그냥 확인만 해. 1일 때 함수값은 0이네? 그러니까 1번은 틀렸지. 간단하게 풀자고. 2번 볼게. 2번 보면 리미트 x가 0에서의 자극하는 f0이랑 똑같냐. 그럼 f0은 0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0에서 0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 0에서의 자극하는 fx는 그냥 봐. 그럼 0에서의 자극하는 0에서의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를 그리면 이렇게 해야지. 0에서 왼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2가 되겠지. 2에 가까워. 구멍 뚫린 거 상관없다고 했지. 그래서 자극하는 2야. 얘가 같아 달라. 다르니까 2번 틀렸지. 이런 식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림을 보고 그래프를 보고 자극하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거 봐봐. fx 마이너스 1을 관찰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한. 자극한은 2점 3이잖아.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틀렸지. 맞아? 3이잖아 자극한은. 그럼 우극한은 몇이야? 2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물어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fx의 극한값이 있냐? 그럼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맞아. 왜? 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각각 다르니까. 극한값이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이렇게 같은 데로 가까워져야 돼. 함수값 자체는 없어도 되지만. 근데 얘는 지금 좌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그런지 이유 나가야 돼. 네 번째, 이거 쉬운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 리미트 x는 1에서의 fx는 존재하지 않는다. 1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1에서 자극한 우극한이 어때 보죠? 이 3이라는 놈에 가까워지지. 얘는 자극한 우극한이 모두 3이야. 그래서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과 똑같은 수업을 이거 아까 사실 나 1시간 반 전에 수업 푼 거거든. 괜찮아. 할 수 있어. 플러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 fx는 6. 이거를 또 가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거 하면은 몸만 힘든데 정신적으로 힘드네. 이게 선생님이 기계 이런 거 좀 약해. 공대 출신인데 삶이 힘들다 진짜. 자, 이거 볼게.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하는 거래.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하는 3이야. 얘 3이에요, 그지?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우극한, 이리로 다가가니까 0이네? 0 그럼 더하면 몇이야? 6이야? 0에서의 우극한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틀렸네, 그지? 근데 지금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다 틀렸네? 뭐 내가 잘못했나? 존재하지 않는다. 1에서의 극한값. 1에서의 극한값은 좌우극한이 모두 3이니까 얘는 존재한다 맞고, 얘는 마이너스,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 0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 3이네, 그지? 그 다음에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우극한 0 맞지? 얘도 여기 6이라고 했으니까 틀리고 3이지. 얘 틀리고 맞고 확인해보자.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이 아니라 내가 이걸 잘못 봤네.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좌우극한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3번이 맞네. 눈도 안 보여 이제. 오케이? 그래서 10쪽에 있는 유형은 얘네들이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3번이 나오고. 선생님 뭐 이거 문제를 사실 풀어보고 와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인강 찍으려면 현관가 아니고. 니네 사실 내가 이제 올 프라이드로 해서 이 시간 했으면 막 표정 알잖아. 저 개새끼가 저 뭐 선생이야? 이럴 텐데 지금 온라인이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문제를 찾았어요. 그래서 3번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고. 좌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11쪽까지는 니네가 충분히 풀 수 있고 선생님이 최대한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애들도 쫓아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위권 애들도 이제 할 수 있게. 오늘 첫날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난이도 올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프린트로 기출문제를 파일로 싸줄 거야. 그럼 집에 프린터 있겠지. 프린터 없으면 그냥 그 파일 자체로 카톡에서 그 문제를 보고 풀면 돼. 그치? 그래서
기출문제 4점짜리도 중간중간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반은 아이들 다 잘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투는 급할 게 전혀 없어. 그지? 지금 시간 좀 시작하자. 20분. 오, 좋아. 잠깐 끊었다가 또 다음으로 진행한다.